오늘은 박경리 선생의 역작이자 대하소설인 토지의 마지막 편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박경리 선생은 토지를 26년간 집필하고 나니 내 인생이 거의 끝나고 있더라는 고백을 할 만합니다. 반평생을 바쳐서 몰두했던 토지, 그 얼마 뒤 2008년에 83세의 나이로 홀연히 눈을 감았는데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루어낸 역작은 독자들의 가슴에도 크나큰 감동을 주었고 영화로, 드라마로 쉴 새 없이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토지의 무대가 된 하동 평사리에는 토지 박경리 문학관이 섰고 소설 또한 불티나게 팔렸죠. 돈과 명예와 인기를 거머쥐게 한 이 소설의 마지막 편을 작가는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까요? 등장인물이 무려 600명이나 되지만 그들의 삶의 궤적들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이어갔던 작가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그들의 삶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상식을 뛰어넘는 결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삶이 공식적인 궤도로 마무리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작가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얼빈 뒷골목을 술에 전 모습으로 배회하는 상연, 국내와 만주를 드나들며 소설가로서 잠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던 그는 삶에 지칠 대로 지친 초라한 모습으로 타향을 맴돌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지식인이랄 수 있겠지요. 그의 옆엔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주로 쫓겨온 정석과 그 옛날 강포수의 손에 의해 만주로 옮겨졌던 강두매가 있습니다. 이용의 아들 이홍도 근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으로 들어가 살다가 결혼까지 했던 홍은 부모의 장례식 이후 목매에도 잊지 못했던 용정으로 들어와 공로인과 조우했고 그의 도움으로 상업적 기반을 잡았죠. 그렇게 만주에 정착한 그는 고향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는 큰 그릇이 되는데요. 이민애라는 그 같은 엄마를 두었다는 이유로 추하게 늙어가는 이미에게 엄청나게 시달리기도 했었죠. 허울뿐인 누나라는 이름으로 진드기처럼 묻어 피를 빨아먹던 그녀는 길거리에서 병사하는 것으로 인생의 막을 내리죠. 그러다가 송간수의 아들 송영광이 또 찾아와서 홍의 신세를 지게 되는데요. 영광은 잘생기고 훤칠한 데다 어질기까지 했지만 자신의 출신 성분이 백정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천대를 받던 중 서울에서 양현을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지요. 신분으로 따지면 기생이었던 봉순 즉 기하의 사생아였던 양현도 별로 나을 게 없었지만 아비가 엄연한 명문가의 양반인 상현이고 그녀는 또 서슬푸른 서희의 양딸인지라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죠. 그땐 백정이란 집에서 기르는 가축보다 조금 더 나을 게 없는 신분이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영광은 만주로 달아나다시피 했고 상현과 석이 있는 하얼빈으로
흘러들어갔죠. 양현은 서울서 영광의 도피에 가슴 아파했지만 도리 없이 서희의 아들 한국의 집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데요. 한국은 교사로 근무하며 동생을 잘 돌보려 했지만 아내 덕희의 사나운 눈초리에 밀려 전전긍긍했죠. 졸부 항태소의 딸 덕희는 천방지축 모자람 없이 자란 여자로 친필줄도 아닌 양현이 시누이가 되는 현실이 너무 싫은데다 시어머니 서희와 한국 모두가 금지옥엽처럼 그녀를 아끼는 모습에 속에서 불이 나는 판국이었지요. 의과대학은 나왔지만 계속되는 그 정신적 가해를 견디다 못한 양현은 방황을 하는데요. 서희가 나타나 그녀를 시골집 평사리로 데리고 가지요. 양현은 그곳에서 가까운 상현의 본가 이복 오빠들과도 교류를 나누고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평사리 옛집엔 그 옛날 종들의 자손이 일을 하며 살고 있고 관리는 장연하게 하고 있으면서 석의 딸 나미를 데려다 놓지요. 옛날만큼은 아니어도 이래저래 여러 식구들이 어울려 사는 것이지요. 길상은 어찌 되었을까요? 만주불판에서 애국운동을 하며 가전 신산을 겪으며 살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외경에게 끌려와 서울서 그 감옥을 살던 그는 그 후에도 툭하면 끌려가 고초를 겪는데요. 지금도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그를 서희는 이따금씩 올라가 면회하며 눈물 짓고 본격적인 옥바라지는 아들 한국이 하고 있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청정한 소나무처럼 기상이 맑은 그 길상은 여전히 때묻지 않은 모습으로 고초를 견디며 꿋꿋하게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리산 도소람 근방에서 강주리꾼으로 살며 한많은 인생을 반추하며 처자식을 거두던 강세는 며느리로 송간수의 딸 영선을 맞아들였고 영선은 또 남편 휘랑 금슬 좋은 부부로 살면서 부모를 섬기는데요. 송간수의 아내는 아들 영광이 만주로 떠나고 나서 남편 송간수도 진작 만주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소람에 와서 공양간의 몸을 의탁합니다. 도소라면 소지감이 주지스님으로 있는데요. 그는 그 불교니 도교니 하며 학문적 성취를 이룬 인물이고 애국심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머리 깎고 중이 되어 지리산에 무수하게 숨어든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지요. 도소라면 서울에 임명빈도 와서 지친 몸을 의탁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누이 동생 임명희가 어느 날 찾아와서 거금을 희사합니다. 오래전 그녀는 그 상현을 사모했지만 사랑을 이루지 못했고 친일파로 알려진 집안의 조용하와 결혼을 했었는데요. 그들의 결혼은 행복하지 못했죠. 중병에 걸린 조용하는 나중에 자살을 하는데요. 덕분에 많은 재산이 임명희에게로 넘어오는데 설아에 자식이 없었던 임명희는 5,000원을 떼어내 도소람에다 기부를 한 것이지요. 당시 공무원의 월급이 30원 남짓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액수죠. 오빠 임명빈이 독립운동에 관여하다가 심신이 병들어 도소람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터라 그의 입장도 살려줄 겸 원래 아버지 임력관 때부터 내려온 애국심의 발로인 것이죠. 산속에 이리저리 숨어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쓰일 그 금은 실제로 양식이 되고 옷가지가 되어 돌아오게 되니 도소람의 주지 소지감에겐 천군만마가 되는 후원금이 되는 것이지요.
희대의 아긴 조중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중구의 어진 아들 꼽추도령은 악행을 계속하고 있는 아비를 보다 못해 집을 나갔고 자살까지 시도하였지만 끝내 살아남아 가전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지요. 그는 결국 처자식을 데리고 통영으로 내려가 소목장이가 되는데요. 천부적인 재능이 거기 있었던가 장인이란 이름을 얻을 만큼 유명해집니다. 처자식과 함께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진 그는 통영에서 자리를 잡고 알게 모르게 도솔함에 기부까지 해가며 사는데요. 악독한 아비 조중구는 자기 재산도 아닌 최참판댁의 재산을 탕진한 끝에 빈털터리가 되고 병든 몸이 되어 아들 조병수를 찾아오지요. 천륜을 거절할 수 없었던 그는 아비의 마지막 가는 길을 흔쾌히 돌봐줌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합니다. 누워서도 지옥의 야차처럼 날뛰던 조중구는 추악한 몰골이 되어 눈을 감았고요. 토지의 마지막 편에선 평사리의 장년학이 매우 부각이 됩니다. 작가는 별로 두드러진 바 없는 이 장년의 남자에게 매우 애정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장년학은 최서희의 귀국 후 그녀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집사로서의 업무와 책임을 다했지만 그가 남모르게 숨어서 지혜롭게 애국운동을 했음은 독자들은 모두 알고 있죠. 장년학은 워낙 지혜로운 데다 침착해 서희집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노련하게 일처리를 함으로써 실수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희는 그를 매우 신뢰하고 신병 가까이 두곤 했었죠. 소리 없이 애국하며 조용히 이 나라의 독립을 갈구했던 장년학은 우리 백성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사리 별당에서 서희가 조국의 그 해방 소식을 들으며 양형과 부둥켜 안는 것으로 이 소설은 거의 끝이 나는데요. 어차피 망해가던 일본 제국주의가 완전히 손을 들고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한 그날 서희는 평생토록 자신을 휘감고 있었던 쇠사슬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읍내에 나갔다가 나룻배에서 내린 장년학이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며 만세, 우리나라 만세, 아하 독립 만세, 사람들아 만세다. 모자와 두루마기는 어디다 벗어 던졌는지 동저고리 바람으로 외치며 춤을 추는 그의 모습은 1945년 해방을 맞이했던 조선 백성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눈물을 흘리다가는 소리내어 웃고 푸른 하늘에는 실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토지의 마지막 구절은 그렇게 그려집니다. 1897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시기를 무대로 한 우리 민족의 대서사시 토지. 작가는 한국인의 수많은 모습들을 섬세하고 대담한 필치로 그려나갔고 집필기간 26년 동안 작가가 겪어야 했던 인생사의 굴곡은 바로 우리 민족의 인생 이야기이기도 했었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함께 동행하며 토지의 얘기를 나누었던 구독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